안녕하세요. 학생부 읽어주기 두 번째 국지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 이제 중앙대 간호학과에 간 학생의 생기부인데 앞 시간에 말씀드렸던 대로 일반고에서 보통 하는 활동들을 어떻게 확장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 기록들이 평이한데 어떻게 개인의 특성을 드러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수학과 창체 활동을 통해서 살펴볼 텐데요. 네, 먼저 수학 기록입니다. 세트에서 이 피보나치 수열과 이 규칙성, 그리고 단계적이고 논리적인 과정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고요. 수학 지식의 실제적인 활용 의미를 찾으려는 모습을 보여줬다고 합니다. 이 피보나치 수열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렇게 어려운 내용이 아닌데 수학 2에서 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선생님은 이 기록을 수학 전공자도 어떻게 보시나요? 정말 이 친구가 선생님 얘기하셨잖아요. 중앙대 간호학과를 간 친구라고. 그러니까 그 친구가 보면은 아마도 중앙대 간호학과 간 정도 친구면은 수학도 어느 정도 잘했을 것 같은 친구인데 이렇게 조금 평이한 정말 누구나 알고 있는 피보나치 수열 같은 경우는 너무 간단한 규칙이고 실생활에서 많이 나오기 때문에 초등학생들, 중학생들도 이런 주제를 가지고 많이 탐구를 하는 편인데 그런 내용들을 보여줬다는 게 조금 약한 것 같고요. 해석식이 조금 약한 것 같고, 그러면 만약에 피보나치 수열이라도 이 수열이 조금 더 이제 깊이 있게 간다라면은 약간 이제 우리가 프리의 급수라든지 이런 급수까지도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활용을 할 수 있는데 그런 것까지 나간다라면은 만약에 이 친구가 의생명 계열로 간다면은 약간 이제 그 급수, 프리의 급수 같은 경우는 피보나치 수열에서 그거의 연속성을 봐가지고 하는 이제 함수가 또 다른 함수가 되겠는데 거기서는 이제 우리가 보는 다양한 뇌파 검사라든지 이제 이런 거를 할 때 사용되기 때문에 그거는 일정한 파동만 받을 수 있게끔 만들어진 함수이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확장을 시켰다라면 이 피보나치 수열 같은 경우도 조금 실생활에서 보일 수 있는 거에서 자기의 진로에 관한 연관성까지를 확장을 시킨 걸로 알 수 있을 것인데 그게 조금 약했던 것 같고, 그 다음에 단순한 문제풀이보다 수학 지식의 실제적인 활용의 의미를 찾으려고 했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어떤 의미를 찾았는지 상용로고 필요성하고 계산한 거를 가지고 이렇게 표현하지는 않았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조금 구체성. 네네 너무 아쉽고 수학 지식을 쓴 예들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 예들 한두 가지만 보여줬더라도 좀 더 좋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수학 성적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좋았을 것 같은데 너무 아쉬운 세대인 것 같습니다. 네. 네, 일반고에서 많이 다루는 피보나치 수열인데 거기 그치지 않고 선생님 말씀하셨던 풀이의 정의인가요? 네, 프리의 급수까지 풀이의 급수까지 네네. 다뤄보면 좋죠. 혈액의 pH를 기반으로 해서 로그함수와 연결해서 작성할 수 있거든요. 이 체내에 있는 pH가 얼마 정도 됐을 때 여기에서 1만큼만 줄어들더라도 우리 몸에 큰 변화가 생기는데 그 이유가 뭔지, 그러면 그것은 체내 수소이온 농도가 10배가 늘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숫자 1이 아니라 이것은 로그함수이기 때문에 이걸 지수함수로 바꾸게 되면 10배 차이가 생긴다. 그래서 농도 차이가 그만큼 심해지기 때문에 그에 의해서 우리 인체에 큰 이렇게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라고 해서 이게 혈액과 이 로그함수나 지수함수를 이용하는 것들도 쓸 수 있는데 너무 이제 그런 쪽에 관심을 좀 가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그리고 학교가 통계 습득인데요. 모평균과 표본 평균의 신뢰도, 신뢰 구간, 네, 그리고 다양한 콘텐츠를 이용해서 궁금증을 해결했고요. 이제 현대 여론조사 그리고 건축물에 숨겨진 수학의 원리라고 해서 실제 사례에 대해서 이제 조사를 하였고, 이 브로노 다이어그램을 이용해서 상하 수도 간이 물이 도달하는 속도를 도출했다고 합니다. 앞선 기록보다는 조금 구체적인 거는 같은데 이 모평균과 표본 평균의 신뢰 구간들의 이 수준은 어떠하고 여기서 또 확장할 수 있는 내용은 무엇이 있을까요? 네, 이거를 왜 이런 내용을 적어놨는지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네, 이게 통계 부분이면은 통계 부분에 저희들 이제 신뢰도를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 신뢰도는 의료 계통에서 쓸 수 있는 신뢰도는 너무 많습니다. 단순히 지금 보일 수 있는 신뢰도 같은 경우는 하나의 약에
약에 대한 신뢰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 자,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지금 그런 것들도 조사할 수 있고요. 뭐 표본 조사를 했다라고 하는데 이런 것도 이런 단순 여론 조사가 아니라 지금 같으면은 약간 의료 계통이 어느 만큼 변화되는지 그 변화에 대한 것들도 해줄 수 있고요. 이제 이 표본 조사를 이제 원격 진료가 지금 한참 논의 중에 있을 때는 이 원격 진료를 어느 사람들은 어떻게 이거를 뭐 찬성하고 반대하는지 이런 표본 조사도 할 수 있는데 이걸 단순한 이런 여론 조사나 건축물 속에 숨겨진 수학 원리 같은 거를 알아보는 거는 조금 이 부분에서는 벗어난다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지금 뭐냐면은 속도를 보로노이 다이어그램을 이용해서 지금 속도를 도출했다라고 이걸 하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조금 더 확장시킨다면은 만약 물리 세특이나 이런 데로 가는 게 조금 더 맞을 것 같고요. 여기는 조금 잘 안 맞는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학력과 통계는 모든 학과의 애들이 다 쓸 수 있는 부분들이에요. 그렇죠. 네, 어떤 부분들도 이렇게 통계치가 없는 건 없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관심 있는 의료에 대한 통계치가 들어갔다라고 하면은 조금 더 뭐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모든 전공에 적용 가능하기 때문에 그 신뢰 구간 등을 실제 그 자신의 관심 분야, 이 학생 같은 경우는 의료 분야의 어떤 조사 내용을 가지고 와서 약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조사해 보았다면 좀 더 좋을 것 같고요. 네, 미적분 2의 습득은요, 뭐 오히려 이제 수학과 관련된 내용보다는 뭐 일상적인 문제를 논리적으로 탐구하고 논리적으로 탐구해볼 필요를 느끼고 해결책을 고민함이라는 기록으로 하고 있어요. 역시 좀 다소 아쉬운 기록인 것 같은데요. 미적분 2를 활용해서 할 수 있는 그런 활동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봤을 때 이거는 무조건 선생님이 다 똑같이 적어줬을 것 같아요. 모든 학생들이. 네, 일반고에서 실제로 많이 일어나는 자기의 활동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학교에서 막 문제풀이 위주로 수업밖에 하지 않았으니까 아이들에게 적을 거리가 없는 것 같아요. 통상은 학교에 평상시에는 시험 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활동을 안 하더라도 또 중간고사, 기말고사가 끝나고 난 다음에 그 한 1, 2주 동안은 수업을 하지 않아요. 그 시간 동안에 자신의 진로에 대해서 발표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좀 해준다고 하면 충분히 여기에 대해서도 찾아볼 수 있는 거리가 참 많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하지 못했다는 게 좀 아쉽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갑자기 이제 이 발병자 수가 엄청 많이 늘어났어요. 그때 늘어났을 때 얼마만큼 늘어났는지 그리고 그걸 기반으로 순간 발생한 데가 그 다음에 어떤 구간에서 발생한 수를 기반으로 해서 전체 지역의 감염자 수를 갖다가 계산해 보는 것들도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기존의 로감수를 이용해서 구하는 것과 미적분한 것을 이용해서 구하는 값의 차이점은 어떤 것이 있는지도 조사해 볼 수 있는데 그런 것까지 안 하는 것이 좀 아쉽지 않나. 그래서 사실 저희들이 수학이라고 하면은 수학 세특에 들어갈 거를 뭔가를 하라고 하면 애들이 무조건 수에 대해서 연관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거는 여기에서 뭐 미분이 들어가면 꼭 미분이 들어가야 되는지 적분이 들어가면 꼭 적분이 들어가야 되는지 생각을 하는데 이거는 수학에서 이제 요구하는 능력은 제일 중요한 건 분석력이에요. 분석력이기 때문에 사회 현상을 분석을 해서 이걸 갖다 수치적으로 계산만 해놔도 수학 세특으로는 이제 다 적합하기 때문에 무조건 학생들이 그 수학의 그 단원에 맞추기보다는 자기가 관심 있는 분야를 주로 표현을 해서 누군가가 분석을 하면 이해를 할 수 있다라면 이거는 좋은 주제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너무 이렇게 과목의 단원에 조금 얽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앞서 못 본 그 화학 세특인데요. 이거는 제가 줄인 게 아니라 이 세특이 끝이에요. 그래서 아스피린의 합성을 주제로 탐구 실험을 실시하고 실험 내용과 관련 이론을 발표했는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학교가 학생부를 그렇게 적극적으로 적어주는 학교가 아니어서 사실은 자소서를 쓸 때도 이 한 줄을 가지고 썼어요. 그래서 오늘의 목표가 이 평이한 내용을 가지고 어디까지 합격을 할 수 있나, 그리고 이제 학생부 적극적으로 적어주지 않는 학교에서 어떻게든 활용을 해보려는 노력을 보는 건데요. 그래도 저는 이제 이 기록이 아쉽긴 하지만
이 한 줄이라고 적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자소서를 나중에 앞에 나왔던 진로 희망과 관련지어서 쓸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스피린 합성은 정말 많은 학생들의 생기부에서 발견해요. 선생님께서는 이 아스피린 합성을 가지고 좀 더 어떻게 확장을 할 수 있을까요? 일단 첫 번째는 여학생이라면 대표적으로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마법에 걸리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약을 먹어요. 그래서 생리통약을 먹게 되는데 이 생리통약에 효능이 있는 약이 달라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그냥 아스피린이라고 해서 진통제랑 동일하게 다 진통제가 있는 게 아니라 진통제가 있고 진통 소염제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상대적으로 여학생들은 거기에서 이 살점하고 혈액이 같이 되기 때문에 또 이 배에 독통까지 생겨요. 이런 까지 줄이는 성분이 추가적으로 더 들어간 생리통약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아이유가 선전한 것은 그아레라고 하는 약 중에서 생리통 전문, 그다음에 두통 전문, 또 뭐 치통 전문 이런 식으로 다 나눠진 것처럼 그 약의 효능에 따라서 쓰는 이 진통제가 각각 다 다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진통제마다의 차이점이 무엇이는지를 좀 조사를 해보고요. 또는 아스피린의 역사에 대해서 조사해볼 때 아스피린이 버드나무 껍질에서부터 나온 거예요. 근데 이 버드나무 껍질을 갖다 예전에는 달여서 그냥 먹었어요. 그래서 진통 효과가 있었고 소염 효과도 있었는데 이걸 먹었을 때 단점은 속쓰림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조사해봐야 될 그 안에는 살리실산이라고 하는 물질이 들어있는 거예요. 살리실산은 이런 속쓰림 현상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속쓰림 현상을 없애기 위해서 아세트산과 탈수 추가빵을 한 거야. 두 개를 결합해서 묵은자가 하나 빠져나오고 결합을 하는 이 탈수 추가빵을 통해서 아스피린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 아스피린에 아세트산을 집었을 때는 아스피린이 되지만은 여기다가 메탄올을 넣는 방법도 있어요. 그럼 메탄올 집었게 되면 얘는 메탄올이 완전히 다 제거를 못하기 때문에 메탄올을 많이 먹으면 실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먹는 약으로 생각할 수 없고 뿌리는 파스나 발을 붙이는 파스에 사용되는 게 메탄올이에요. 조금 더 강력한 진통 효과도 있긴 하지만 상대적으로 우리 몸에 독성이 좀 심하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물질을 첨가하냐에 따라서 약의 효능이 달라진다는 거. 그래서 이런 것들로 확장할 수 있는 분야도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네, 그리고 만약 앞에서 요양병원에 가면은 이제 노인들 분들이 많이 보면은 이 아스피린을 그냥 살고 사죠. 그리고 이 아스피린을 그냥 이렇게 처방을 받는 경우도 조금 많아요. 하지만 이 아스피린 같은 경우는 어른들한테는 치명적인 약이 어떻게 보면은 왜냐면 혈액이 빨리 응고되지 않기 때문에 단순히 잇몸 질환 하나로도 피가 빨리 안 멈춰가지고 고생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하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한 이제 요양병원에서 봉사활동을 계속했기 때문에 거기서 보는 어르신들의 아스피린 복용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거는 중복약 부분이니까 이 중복약에 대해서도 조사한 것도 조금 좋은 내용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일반고에서 다룰 수 있는 흔한 주제고 정말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는 주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실제로 2년 전에 유니스트 합격한 학생도 이 아스피린 합성에 대해서 했었는데 이 친구는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피가 응고가 잘 되지 않는 그 단점이 있는데 그것에서 확장을 시켜서 그 전체적으로 부작용이 적은 약을 만들고 싶다라는 것으로 확장해서 2학년 3학년 활동을 했고 이를 자소서에 넣어서 실제 면접에서도 굉장히 많이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흔히 할 수 있는 활동이지만 확장을 시킬 수 있는 범위가 정말 다양하다라는 것을 볼 수 있고요. 네, 이제 나머지 창체 활동인데요. 이 학교 역시 이제 굉장히 적극적으로 생기부를 적어주는 학교가 아니다 보니까 이 진로 특강에서 저희 흔히 말하는 HTP 그림 검사에 대해서 참여를 했고 그냥 미술치료, 음악치료 효과에 대해서 호기심을 가지고 그래도 이제 논문을 찾아보고 자신이 실제 효과와 시사점을 정리했다고 합니다. 그래도 이 앞선 기록에서 봤을 때는 조금 아쉬움이 더 많이 나왔었는데 이 기록에서는 그나마 자신이 뭔가 논문을 찾고 정리해서 공유했다 이런 기록들이 있어서 저는 앞에보다는 조금 의미 있지 않나라고 생각하는데요. 선생님 이런 학교에서 진로 특강이 정말 많고 일반고에서는 이 특강들을 활용하는데 학생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어요. 학생들이 할 수 있는 이 특강들을 이용해서 할 수 있는 활동들이 무엇이 있을까요? 대표적으로 뭐 이런 명사 특강 같은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명사 특강에 초빙할 수 있는 그런 명사의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시장님이 올 수도 있어요. 근데 뭐 행정학과가 이런 좀 관계가 있지만 나무학과는 별로 관계가 없을 수 있어요. 그런데 시행정을 전반적으로 다 다루다 보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예를 들어 간호학과라면 그러면 우리 지역에는 이러한 건강보건소가 시골 지역과 어떤 차별성이 있고 그다음에 건강 혜택을 얼마만큼 제공해 줄 수 있나요? 라고 질문을 하다라고 하면 자기 보건적으로나 이렇게 간호 쪽으로 충분히 확장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질문을 어떻게 하냐? 꼭 내가 원하는 그런 명사가 와야지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명사와 연계성이 있으면서 내 질문과 좀 더 이 적합한 질문을 통해서 이런 질문을 통해서 이런 거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게 되었고 추가로 이 책을 읽으면서 이 부분에 대한 관심을 이렇게 보였다라는 내용이 나와도 충분히 적을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명사만 나오기를 바라는 것보다는 그 명사 초청을 참여하고 난 다음에 진로를 될 수 있으면 연계할 수 있게끔 질문을 해라 라고 해주고 싶습니다. 그래도 이 내용은 앞에보다는 조금 더 자기가 관련 논문이라도 찾아봤으니까. 근데 그 논문을 보고 뭐 실제 효과와 시사점을 정리했는데 이 부분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갔다라면 자기의 내용들이 조금 더 어필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훨씬 좋아졌습니다. 네, 그래서 오히려 저희가 지금 이것을 보고 계신 분들도 똑같이 생각을 할 텐데 앞선 기록보다는 이렇게 본인만의 노력이 보여서 이렇게 주어진 일반고의 환경에서 노력을 했구나 라는 것을 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서는 진로 특강이었는데요. 진로 특강 말고도 이제 다양한 활동들을 활용할 수 있는데 선생님 혹시 그냥 일반고에서 많이 활용하는 활동들 중에서 어떻게 좀 활용할 수 있는 예시 같은 거 들어주실 수 있을까요? 이거 진로 특강 외에도 항상 하는 게 의료 계통은 뭐 약물 복용이라든지 이런 것들부터 보통 심리에 대한 이런 강의들도 조금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의료 계통에 이제 넣는 것들도 조금 좋을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의료 계통은 이제 이렇게 쓸 수 있는 경우가 다른 경우보다 조금 더 많기 때문에 잘만 활용한다면 흡연 교육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죠? 저희가 매년 하는 거 그런 것들도 자기 진로와 연관을 시킨다면 조금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금연교육. 금연교육에서 죄송합니다. 네네. 선생님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이제 일반고에서 친구들한테 흔히 이제 말하는 교육이 금연교육, 그리고 지진 방제 교육, 그리고 다문화 혹은 성폭력 교육인데요. 정말 많은 학교에서 거의 대부분 하는 활동이에요. 그럼 심폐소생술도 많이 하죠. 그래서 이제 보통 학생들이 이렇게 상담을 보면은 저희 학교는 일반고라서 활동을 많이 안 해요. 이렇게 얘기하지만 금방 말했던 5가지 활동은 거의 대부분 최소한 3개 정도는 합니다. 그래서 이 금연교육 같은 경우는 늘 말하지만 화학교육과 같은 친구는 니코틴의 피부가 잘 흡수되는 것에 대해서 조사를 했었고 이제 경영학과 친구는 이 흡연자에게 회사에서 불이익을 주는 내용에 대해서 그리고 지진 방제 같은 경우는 건설학과에서 이 지진에 관해서 그리고 경영학과에서는 이 일본의 컨트롤 타워 이 지진과 관련해서 지진 방제청 이런 것들에 대해서 행정학 같은 데서 조사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일반고에서도 그런 활동들을 관련시켜서 할 수 있는 예가 많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생각의 관점을 키워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협박 가꾸기인데요. 정말 이것도 많은 학교에서 이거 생기부를 보고 있으니까 되게 귀엽다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요. 그래서 오히려 이런 활동이기 때문에 학생이 이런 기록을 보고 성적을 보면 이 학생이 정말 학교 생활을 열심히 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방울토마토와 상추 모종을 선택을 했는데 그 이유가 궁금해서 조사를 해서 이 방울토마토가 뭐 바이러스에 강하고 열대성 식물이다. 네, 그리고 뭐 이것을 품종 개량이라는 것에서 유전자 조작, 품종 개량의 차이에 대해서 조사를 했고 같이 심은 감자가 싹이 안 나는 것에서 이제 이유가 궁금해서 이제 이것이 습기가 너무 많으면 안 된다는 것을 조사했다. 라고 이제 협박 가꾸기 활동도 이렇게 활용을 했어요. 네, 선생님 어떻게 이 기록을 평가하시고 또 확장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선생님 방울토마토가 근데 열대성 식물인가요? 아닌 것 같은데요, 이거? 네. 원래 이런 식물들을 우리는 C3 식물이라고 얘기해요. 이산화탄소를 얼마만큼 흡수해서 이걸 갖다 광합성한테 사용되느냐
그래서 C3 식물은 강압성량이 좀 적어요. 생산량이 좀 적고요. C4 식물 이산화탄소를 그만큼 많이 흡수해서 이런 강압성에 활용되기 때문에 짧은 기간 동안에 많은 양을 갖다가 생산할 수 있는 것이 옥수수라든지 뭐 열대과일 같은 것들이 거기에 해당이 돼요. 야자수수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바나나는 열대성 식물이 아닌데 이렇게 적혀 있는 것이 조금 잘못 적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진짜 열대성 식물 중에서 이제 너무나 더워가지고 이 이산화탄소 잘 흡수하다가 말라 죽어버릴 수도 있어요. 대표적 선인장 같은 것들이 이제 잎을 다 가시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기공을 통해서 볼 수 있으면 흡수를 하지 않게끔, 그리고 이 흡수하는 것조차도 당연히 흡수하는 거. 시간 차이를 통해서 강압성하는 데 사용되는 식물을 캠식물이라고 해요. 이처럼 식물에 대한 내용들을 좀 더 자세히 조사를 하고 실제로 앞으로 우리나라가 이제 아열대성 기후로 점점 바뀌고 있어요. 열대성이 아니라 아열대성으로 바뀌기 때문에 그러한 식물에 적합한 것들이 무엇이 있느냐를 갖다 조사를 해봐야 되고요. 예전에는 이러한 것들 때문에 제주도에서만 키웠던 그런 열매들이 최근에는 전남까지 이렇게 점점 올라오고 있는 추세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그래서 앞으로는 어떤 과일들이 더 잘 자랐기 때문에 그런 기후에 맞는 과일들을 갖다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방울토마토도 이제 기후가 뜨거울 때도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이걸 갖다 품질 개량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조사를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이때 품질 개량을 할 때 단순히 유전자 조작이라고 적혀 있는데 이게 유전자 제조화 기술을 통해서 할 것인지, 아니면 유전자 가위를 통해서 할 것인지, 아니면 해기식이라든지 세포 융합 기술을 통해서 할 것인지, 이런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도 할 수 있는데 그러한 일들이 조금 구체적으로 기록되지 않는 게 조금 아쉽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 텃밭 가꾸기 정말 많은 일반고에서 할 수 있는 활동이라서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다양하게 전공 적합성을 드러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활동은 아침 독서 모임인데요. 이 보통 학교에서 10분 정도 혹은 이제 1교시가 시작하기 전에 30분 정도 흔히 하는 활동이 독서 모임인데요. 네, 구체적으로 입속에서 시작하는 미생물이라는 책을 읽었고, 네, 그리고 자신이 이 진로 희망에서 언급했던 인수공통 감염병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인수공통 감염병 예방을 위한 백신 개발을 목표로 어떤 신개념 백신 전달체에서 연구하고 싶다는 자신의 꿈을 발표했는데요. 이런 독서 모임을 활용하기가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선생님께서는 이 기록은 어떻게 보시고 이 독서 모임 같은 경우는 일반고에서 어떻게 활용이 가능할까요? 네. 우선 아침 10분 정도 활용을 했다라고 하는데 아침 이런 10분이라든지 점심시간들 저녁 시간을 활용하는 친구들도 있고 다양하게 짜투리 시간을 활용하는 게 좋고요. 근데 이게 기록상 보니까 이렇게 책을 읽고는 한 것 같은데 여기 보면은 자기가 이제 이런 내용들을 토론하거나 했던 내용들이 있었다라면은 조금 더 좋았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앞에 입속에 시작하는 미생물, 아마 이 책을 읽고 이 친구가 미생물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어쩌면은 인수공통 감염병 예방에 대한 관심을 가졌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인수공통 감염병에 대한 내용은 앞에 진로희망사항에도 3학년 때 적혀져 있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이런 거를 시작을 해서 이런 데 관심을 가지고, 그리고 이제 이 내용에 대해서 이 감염병 예방에 대한 내용들이 조금씩 더 자세하게 적었으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기사에서 보면은 많은 반려묘들 때문에 이제 이런 것에 대한 문제점도 있고, 이게 관리가 잘 안 되면은 또 어떤 문제점이 있을 것인지, 자기는 그분 학생은 어떤 것이 제일 좋은 기술일 것인지 이런 거를 자기 나름대로 연구를 해서 조사를 한 거 내용까지도 적어주면은 우선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학교에서 혹시나 이런 아침 독서 모임 같은 것들이 개설되어 있지 않는다면 혹시나 담임 선생님께 부탁을 해서도 이런 독서 모임을 하면 많은 친구들이 자신의 전공 적합성에 맞는 활동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활동 역시 인수공통 감염병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요. 좀 더 자세하게 세균성, 바이러스성 등 6분류로 나누고 원인과 임상 증상에 대해서도 조사해 보고서를 썼어요. 그래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보고서 제목을 쓰면 좋은데요. 인수공통 감염병의 종류, 증상 및 예방 방법, 그리고 그에 그치지 않고 실제 동물 병원에 이제 수의사 인도를 요청했는데요.
이 인터뷰 역시 자신이 고양이를 키우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이 키우고 있는 고양이의 동물병원에 인터뷰를 요청해서 이제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었습니다. 네, 이를 또 반려동물과 이제 농장에서 키우는 농장동물로 나누어서 인수 공통 전염병에 대해서 조사를 했었는데요. 이 앞선 기록보다는 조금 자세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선생님은 이 기록은 어떻게 평가하시고 여기서 또 확장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일단 선택과 집중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수의사라는 걸 좀 생각하고 있어서 이런 세팅이 기록이 된 것 같아요. 차라리 수의사는 교과전형으로 쓸 것이고 다른 쪽으로 이렇게 맞춰서 준비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간호사를 희망했다고 하면 감염 전문 간호사를 만나서 인터뷰하고 그러면 그런 감염을 효과적으로 이렇게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조사해보고 난 다음에 최근에는 음압병동이라는 것도 많이 세워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음압병동을 설치할 때 어떤 것들을 조심해야 되는 것이고 그 중간에 통과하는 과정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음식이라든지 물건들을 발입하는지 이런 것들을 대비하면서 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노력들을 어떻게 하는지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조사한다라고 하면 더 전문성 있게 좋아 보일 것 같은데 너무 이것저것 많이 가져가다 보니까 좀 산발되어 있다라는 느낌을 받습니다. 네, 실제로 이 학생이 수의대와 간호대와 그리고 생명학과를 동시에 지망을 했었는데요. 이 수의대에는 인수 공통 감염병에 대해서 연구하고 싶다. 그리고 이 간호대를 지원할 때는 선생님이 말씀하신 질병관리 전문 간호사가 되고 싶다라는 내용으로 이제 준비를 해서 통과를 했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 과학과 수학과 창체 활동을 통해서 보았는데요. 이 앞선 기록보다는 조금 기록이 구체화되었던 것 같아요. 선생님께서는 이 두 번째 꼭지를 평가를 해주신다면 어떻게 평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첫 번째보다 두 번째 내용들은 자신이 나는 이거 했어. 이거에 대한 관심이 있다라는 게 이제 표현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친구가 뭘 하고 싶은지가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꼭지라서 세 번째 꼭지가 더 기대됩니다. 네, 특히 이제 이 앞선 활동들을 저희가 읽었기 때문에 아마 입사관들도 이 학교의 기록들을 보면서 이 학교가 기록을 그렇게 적극적으로 해주지 않는 학교라는 것을 알았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개인적 활동이 드러나는 것을 보고 주어진 환경 안에서 자신이 최선을 다한 모습을 보지 않았을까 싶고요. 다음 세 번째 꼭지에서는 이제 언어, 영어, 인성적인 측면에서 이 활동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